아모르 파티에서 아모르 문디로 인생의 실패를 배움으로 전환하다. 인도의 국민 배우이자 재계의 거물로 승승장구하다가 끝모를 실패를 맞이한 후 파산의 위기를 남다른 방법으로 극복해낸 이가 있다. 이제는 인도는 물론 헐리우드이 사랑하는 원로 배우이자 인도의 현자로 자리매김한 아누팜 커라는 인물이 그 좋은 사례다. 23살 때부터 대머리가 되는 바람에 단역만을 계속하며 한 번도 멋진 로맨스 영화의 주인공일 수 없었던 무명 배우 아누팜 커는 배우 생활을 그만둘 것이냐의 기로에 섰을 때 남들과는 다른 선택을 했다. 잘생기지 못한 평범한 얼굴과 벗겨진 머리 때문에 20대 초반이지만 확연히 늙어 보이는 본연의 모습을 살려 60대에 은퇴한 아버지 역할에 도전한 것이었다. 영화는 히트를 쳤고 20대였지만 노안의 대머리였던 아누팜 커의 60대 노인 역할은 반짝반짝 빛이 났다. 영화의 흥행과 더불어 유명 배우로 자리매김한 그는 그토록 바라던 성공에 흠뻑 취했고 수많은 영화의 주연력을 꿰찼으며 여러 분야 사업도 시작해 많은 돈을 벌고 재계의 거물이 됐다. 어찌 인생이 아니나 다를까 기적같은 성공 끝에 날벼락 같은 실패가 찾아왔다. 문어발같이 확장되던 사업은 점점 적자를 냈고 차례차례 부도를 맞았다. 아누팜 커는 배우로서는 훌륭한 재능을 갖고 있었지만 사업가로서는 빵점이었다는 게 실패의 원인이었다. 순식간에 거지 신세가 되어 법정을 들락날락 거려야 했던 그에게 남은 것은 연일 이어지는 채무독 촉분이었다고 한다. 아누팜 커는 자살도 생각할 만큼 시리에 빠져 헤어나올 길을 찾지 못했는데 불현듯 정신없이 살아온 스스로의 삶을 되돌아보기 시작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실패한 유명인들이 소리소문 없이 숨어 지내거나 바닥의 끝이 어디인지를 시험이라도 하듯 나락으로 떨어져 버리는 것과는 다르게 아누팜 커는 자신이 걸어온 길을 곱씹으며 잘못의 원인을 스스로에게서 찾음으로써 배움과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자 실패로 점철된 비극적 상황이 희극처럼 느껴졌다고 한다. 깨달음을 얻은 그는 자신의 인생과 실패에 대한 이야기를 희극으로 만들었다. 스스로를 더할 나위 없이 조롱하는 연극인 동시에 거짓됐던 자신에 대한 고백이자 참회이기도 했던 그 연극은 인생에서는 그 어떤 일도 가능하다는 제목으로 극장에 올려졌고 관객들의 호응은 뜨거웠다고 한다. 실패하고 넘어졌지만 결국엔 웃어버리고 마는 아누팜 커의 모습에서 관객들은 스스로가 가진 상처를 받고 위로를 받았던 것이다. 저렇게 살면 안 되라는 본보기가 될 뻔했던 아누팜 커의 삶이 어떤 삶이든 배울 것이 있다로 긍정된 것이다. 아누팜 커의 연극은 세계를 돌며 무려 720회나 공연되었고 이에 힘입어 그는 캠브리지대, 옥스퍼드대 그리고 세계적인 경영대학원인 노스웨스턴대, 켈로그, MBA 등 유수의 대학들과 기업체들에서 인생 코치의 자격으로 강연을 해 뜨거운 환호를 받기도 했다. 이런 이야기를 담은 자서전 지금 당신이 기적입니다에서 아누팜 커는 이렇게 말한다. 내가 나를 조롱하고 유머의 대상으로 만들기 시작하자 그때부터 운명의 여신은 할 말을 잃은 것 같았다. 더 이상 나를 가지고 조롱해봐야 재미가 없다고 생각한 것인지도 모르겠다. 다른 배우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볼품없는 외모와 대머리 그리고 노안이라는 조건이 주어졌을지라도 철학자들의 말처럼 운명이를 발휘하면 상황이 180도로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실패를 남 탓이나 세상 탓으로 돌리지 않고 그동안 내가 잘 살아온 것일까를 되돌아보고 스스로에 대해 공부하는 방향으로 에너지를 돌리자 쥐구멍에 벼뜨는 일이 기적같이 일어난 것이다. 자신의 깨달음을 웃음과 해악 그리고 삶의 지혜로 가득한 한 편의 연극으로 만든 것은 니체가 그토록 염원하던 아모르 파티의 발현이었던 셈이다. 세계적인 정치 철학자 한나 아렌트는 이에 더해 아모르 문디, 즉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는 소통과 공감의 장을 만들어내는 세계에 대한 사랑을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행위로 꼽았는데 아누팜 커야말로 아모르 파티를 통해 아모르 문디에까지 이른 결과 세상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으며 자신의 천직이라고 여기는 배우 생활도 더욱 훌륭히 꾸려나가는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인생의 모든 희노애락이 다 공부거리이며 세상만사가 모두 나에게서 비롯되었다는 진리를 새삼 다시 느끼게 해준다. 그런데 아누팜 커는 물론 그와 비슷한 입장에 처한 사람들이 불행하게도 그 상황에서 아무런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 해답은 현재에 있다. 매트릭스로 영화계는 물론 철학계까지 평정한
워쇼스키 형제의 최근작 클라우드 아틀라스는 우리가 왜 현실에서 깨달음을 얻고 조금이라도 더 발전해 나가야 하는지를 평행우주 이론을 접목해 풀어낸 수작이다. 클라우드 아틀라스는 과거부터 미래까지 6개의 시공간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구조로 마치 평행우주라는 개념이 그러하듯 과거에 벌어지는 일이 미래에 벌어지는 일과 동일한 선상에서 펼쳐진다. 재미있는 것은 영화에 등장하는 주요 인물들이 모두 과거에 했던 일들을 미래에서도 꾸준히 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컨대 과거 노예전쟁이 있던 시절 한 노예로부터 도움을 받고 난 뒤 노예 해방을 위해 일하는 삶을 산 한 남자는 미래에는 미래 인조인간의 해방전쟁을 위해 일하고 있었다. 이와 비슷하게 과거 인생에서는 정보를 찾는 언론인이었던 한 여자는 미래 인생에서도 정보를 찾는 역할을 맡고 있다. 과거에 했던 일이나 미래에 했던 일들이 동일선상에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주는 영화로 전생에 내가 했던 일들은 현생에서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의 연장선상에 있음을 알려준다. 전생이라는 개념을 전제하지 않고 과학적 관점에서 봐도 우리는 프랙털적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무한반복을 기본으로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앞서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지금 무언가가 잘못되고 있음을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을 바로잡지 않는 한 그런 일들이 무한반복되어 우리를 더욱 나쁜 상황으로 몰고 갈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동양의 사주명리학이나 서양의 점성술에서는 사람을 그렇게 보고 별들의 기운을 받아 운명 코드를 타고 나며 현재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보면 전생의 직업을 알 수 있다고 이야기한다. 불교의 법화경에서도 이러한 원리를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전생의 일을 알고자 하는가? 금생에 받는 것이 그것이다. 내생의 일을 아는가? 금생에 하는 그것이다. 전생에 했던 일들을 우리는 현생에서 이어가고 있으며 그 일들을 조금 더 진화된 형태로 만지고 있는지도 모른다. 오늘은 여기서 이만 줄일까 합니다. 평온하고 행복한 하루를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